안녕하세요. 강화 힐링맘입니다. 오늘은 힐링맘이 강화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화 토지를 직접 보러 다니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하게 부여하고 코로나로 인해 여행도 못 가니 토지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힐링맘과 힐링바도 거의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강화도 토지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경험담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일 궁금하신 점은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대략적으로 강화 땅은 얼마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정확하게까지는 몰라도 대략 얼마고 어떤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누구나 원하는 바다가 조망되는 땅을 볼까요? 도시에서 벗어나 뻥 뚫린 바다를 내 토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바다가 조망되는 토지를 추천해 주세요 했지요. 바다가 조망되는 곳으로 안내받은 토지는 주로 강화도 남쪽에 위치한 여차리와 장화리였어요. 향은 거의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햇볕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시골에서는 햇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아시죠? 난방비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주로 지목은 임야, 건축 허가가 나 있는 땅을 위주로 보여주셨는데 가격 형성 때는 평당 120만원 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비싸신가요? 그런데 이게 시세입니다. 그리고 여차리와 장화리는 보존관리 지역이 많아요. 여기서 보존관리 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자연환경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이 어려우시죠? 간단히 말하자면 자연보존이 필요하지만 개발 행위가 허락된 구역이므로 적어도 일반 관리 지역보다는 건물의 평수는 적게 해서 자연을 되도록 보존하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 이내에 반해 보존관리 지역은 20%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차리와 장화리가 모두 보존관리 지역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로 바다 뷰를 원했기 때문에 바다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보존관리 지역이 많았던 것 뿐이죠. 평수는 300에서 380평 정도를 보았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고 마음에는 드는 땅이었지만 평수 곱하기 120만원 하면 얼마인지 각자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바다 뷰는 좀 럭셔리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 외에도 강화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바다뷰는 가능해요. 젓갈 시장으로 유명한 외포리, 서쪽에 위치한 하일리, 건평리 등 바다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멋진 뷰가 조망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바다뷰는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120만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강화도에서 바다가 보이면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동검도입니다. 동검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강화도를 들어오는 초지대교와 가까이 위치한 동검도는 정말 작은 섬이에요. 이번에 도로가 정비되면서 들어가는 길목이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조용하고 작은 섬이랍니다. 동검도는 바로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동검도 낚시터가 아주 매력적이실 거예요. 사실 힐링 패밀리도 지금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땅을 매매하기 전에 동검도의 땅을 보고 너무 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었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다뷰가 보이는 땅은 아마 지금은 130 이하는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저렴한 땅을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바다뷰를 보고 싶은 욕심을 버리시고 한적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다와 멀어지면 가격대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택지 개발이 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나마 초보 구매자가 접근하기 쉬운 땅이기 때문이에요. 제 유튜브를 보시고 있다는 것은 초보자라는 이야기겠죠? 이미 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아닌 부동산 업자와 직접 컨택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힐링맘은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개발 부지의 케이스에 한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개발이 안 된 곳은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제일 큰 문제는 맹지를 구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맹지 아시나요? 내 땅에 들어갈 도로가 없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림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맹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주위로 모두 남의 땅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A, B, C, D, C의 땅은 도로가 접해 있어 땅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맹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방이 나무의 땅으로 허락 없이 진입이 불가능한 땅이지요. 이런 땅은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고수분들만이 개발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도만의 특색입니다만 문화재와 군사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층수 제한 및 모양 제한, 일부 시설 건축 불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된 안전한 땅을 기준으로 가격 형성대를 말씀드리면 70에서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하의 가격이라면 한 번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상세한 문의는 부동산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토지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토지를 구입하실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주말 농장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나중에는 주택을 짓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로 건축이죠. 건축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아시나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는 토지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매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로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가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른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맹지에는 그럼 건축이 불가능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맹지에 들어가는 타인 소유의 도로를 건축을 위해서 승인 허가를 받거나 지역권 설정을 받는다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내 도로가 아니므로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픕니다. 따라서 토지 구매 경험이 없으신 초보자 분들께는 도로 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땅을 추천드려요. 도로 지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땅에 접근할 때 당당히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평의 토지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도로 지분이라고 토지에 따라 다르지만 몇 평씩 지분이 빠집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로 지분이 명확한지는 꼭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부분입니다만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토지는 나라가 사용 용도에 맞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구분 중에 토지를 구매하러 다니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일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 용어는 알아들으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건축을 할 때 얼마만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토지를 이용하여 최대한 크게 건축을 하고 싶겠죠? 억만장자야 어마어마한 땅을 사서 그 중에 일부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조경을 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큰 땅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토지 안에서 건축을 최대화하여 짓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가 나오고요.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은 50에서 80%가 나옵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토지를 구매하셨다면 지을 수 있는 토지의 크기가 두 가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실까요? 건폐율은 뭐고 용적률은 무엇일까요? 건폐율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지에 지을 수 있는 1층의 면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대비 지을 수 있는 총 면적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와 대지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평의 토지를 구입하셔서 전부 대지로 변경을 하신다거나 처음부터 100평 모두 건축 허가가 난 나대지를 구입하신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구입한 100평의 토지 중에서 50평만 대지로 변경하신다면 기준은 50평이 됩니다. 그럼 100평의 토지에 대한 건폐율 40%라고 하면 몇 평이 될까요? 정답은 40평이겠죠? 1층에 붙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 40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40%의 건폐율이 나오니 40평, 보존관리지역은 20%의 건폐율이 나오니 20평이 되겠죠? 용적률은 대지 대비 지을 수 있는 총 면적률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위로 쌓을 수 있는 면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건폐율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몇 층으로 올리느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와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에 맞는 토지 구매입니다. 단순히 주말 농장이나 전원주택이 아닌 카페나 음식점 등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땅을 매매하려 하는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부동산에 전달하셔야 그 목적에 맞는 땅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토지 구매자 초보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힐링맘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현재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세계가 토지의 세계입니다. 양파 같아요. 강화도 토지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패 없는 토지 구매를 위해서 모두 공부해요.